굳이 돼지국밥을 아, 먹으러. 예. 쌤, 저 이거 앞에 거 계속 쓰고 있는데 예. 쌤 인간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안 나와요? 여기 마플 개념 익힘 이거 6번이 안 나오더라고요. 5번에서 끊으셨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페이지를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49페이지. 49페이지? 네, 여기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49페이지는 여기 아니다. 쌤, 자기 확인했어요. 여기 저도 안 돼 있어요. 41페이지 거예요 아마도. 41페이지? 네. 41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한 번씩은 네, 인강 듣고 계속 쭉 보고 있는데 예. 여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41? 네, 41페이지. 아, 진짜. 41페이지에 뭐가 있어? 쌤이 이거 아마 그 나중에 검증식의 나온다고 활용. 이게 보니까 희한하게 페이지가 39에서 42로 넘어가 있네? 제가 이거 뽑아서 이거 이제 하는 편인데 39에서 40, 41이 누락되어 있구나. 39번 21일까지 다 해야 돼. 그래서 걔가 없네. 그거는 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거가 거의 끝나가지만, 첫 번째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만,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좀 풀고 있었나요? 뭐요? 아,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고. 수다하고 있었어요. 저 이거 계속 쭉 보고 있었어요. 아, 너는 놀고 있었고? 네. 아하, 그 고등학교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그거 누락이 됐을 줄이야. 그래서 저는 뭐 오전에, 이게도 수업 시간에 한 시간. 수업 시간에 뭐? 수업 시간에 한 시간. 아, 그래, 나도 한신 줄 알았어. 그래서 한신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그 실장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물론 하시는 거. 후다닥 왔지. 아침에 뭐 일정이 이래저래가 좀 있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첫 주차에는 원래 또 그런 어떤 해프닝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잘 그걸 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가 어디까지 했냐면 저기 179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는 뒤에를 한번 쭈르륵 달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어디까지 나갈 기회이시나요? 글쎄, 요거 뒤에 갈 수 있을 정도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치대치도 저까지 가. 봐서 한번 나가보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고 2차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는 0을 한다라는 말은 y자리에 는 0을 집어넣는 거랑 같은 말이라서 그렇죠? y자리에 는 0을 집어넣는 거랑 같은 말이어서 함수 관점에서 보면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함수에서 봤을 때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x값이라는 말은 x절편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2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을 푼다는 것은 2차 함수가 x절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푸는 거랑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x값을 구하면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x절편들을 구할 수 있다. 네요. 그리고 우리 2차 방정식을 했을 때 나오는 d를 생각을 했을 때 근이 2개가 나오는 케이스와 근이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와 근이 없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근이 2개면 2점에서 만나고 1개면 1점에서 만나고 d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고 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요 얘기를 요 3번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라. 3번은 뭐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거든.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러면 2차의 그래프와 and 직선이야. 2차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녀석이 이렇게 이제 예쁘게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얘처럼 뭐 접하는 모양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는 모양도 나올 수 있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프랑 직선이 만난다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요 만나는 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 또는 그렇지 만나는 게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걸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얘네 둘이 일단 만나는 걸 구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걸 구해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같아지는 점을 구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함수가 같아지는 점을 구한다라는 말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함수끼리 같아지는 점을 구한다라는 말은 둘이 같다를 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둘이 같다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넘겨서 아마 구하겠지. 이 식을 풀겠죠. 요 식을 풀겠죠. 요 식을 풀면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둘이 같아지는 x 값인 거야. 맞지? 둘이 같아지는 x 값인 거니까 이게 교점에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이 만약에 여기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면 이거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왔다면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뭐 알파 이렇게 중근이 나왔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요게 알파인 거고요. 안 만난다면 이제 없겠죠. 그니? 그래서 그림 모양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이거 했듯이 요 2차 함수와 이 직선이라고 했을 때는 처음 시작하는 식만 이렇게 둘이 같다로 시작을 하고요. 얘를 왼쪽으로 넘겨놓고 나면 이거랑 똑같지. 이거랑 똑같죠. 이 식이 D가 0보다 크면 이거고 D가 0이면 이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이건 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둘이 같다 해서 구해야 한다. 그리고 둘이 같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다 넘기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이 식을 풀어서 나오는 녀석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식을 풀어서 나오는 건 둘이 같아지는 x좌표를 구하는 거다. 알겠죠? 그리고 이 식의 d값에 따라서 두 점인지 한 점인지 안 만나는지가 정해진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거랑 거의 유사하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거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직선의 위치 관계 1번이랑 2번. 되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저기 마플 개념 핵힘 이제 1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더 내용을 할 건 없죠. 한번 가보자. 왜냐면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라서 1번 한번 해봅시다. 직선 이거는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는 이거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일단 뭐 해봐야 돼? 만난다 어쩐다 하니까 둘이 같아진다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이걸 해보셔야 되고 얘를 왼쪽으로 다 넘기시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만나는 점의 x좌표인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커야 되죠. 4분의 d겠지?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커야 되고 k는 그래서 마3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되겠니? 되게 심플하죠? 아 잠깐만 두 점에서 만나고 하고 하나 더 있네.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데가 있구나. 2차 함수 이거 얘랑은 안 만난대.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작은 뭐냐면 얘가 는
x 플러스 k와 는 같다를 일단 하시고, 얘 넘기고 나면 이거 할 건데, 여기서 이제 b 쓰면 얘는 안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됐나요? 아까 전에 이제 빼기 3보다 크다가 있었으니까 얘랑 합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너희들 근데 숙제는 다 해왔니? 오, 범위 구하기 범위요? 네, 맞아요. 2차에서 원래 어려운 부분이 범위 구하고 요런 쪽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직은 되게 어렵진 않고, 좀 더 지나서 이제 근해 분리 같은 거 배우시면 어려워지죠. 근해 분리 안 배워봤니? 네, 뭐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조만간 이제 근해 분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거의 약간 다가오고 있어. 근데 이제 근해 분리까지 하고 나면 거의 2차의 마무리 단계야. 근해 분리까지 하면 지금이 그 수상 반항인가요? 반? 지금 봐봐, 딱 반 정도 됐죠. 페이지를 보면 알잖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이제요? 우리 꽤 많이 한 것 같지? 꽤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한참 남긴 했죠. 뒤에 있는 내용들이 평면좌표랑 이런 것들도 있을까? 그렇죠. 평면좌표하고 원방정식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있을 거라서, 평면좌표, 원방정식. 너희가 좀 어려워할 부분이긴 해요. 너희가 그래프를 어려워하잖아. 그래프를 어려워하면 평면좌표가 어렵지. 공간지각력이 좀 있는 편이니, 얘들아? 좀 없는 편이야? 그러면 평면좌표 같은 게 좀 어려워. 머릿속으로 우리가 도형을 띄워서 뱅글뱅글 돌릴 수 있니? 잘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힘든 거야. 그건 쉽지 않아. 오, 그치. 공간지각력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약간. 내가 원기둥 같은 걸 머릿속에서 돌려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드럼통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야, 그지? 얘를 축을 어떻게 잡고 돌리면 어떤 식으로 생기겠구나라는 게 대충 그려지십니까? 그런 게 좀 그려지시면 그 공간지각력이 괜찮은 편이니까 그림 그릴 때도 이제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아하. 자, 한번 해볼까요? 2번 한번 가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이거와 mx 플러스 n 예, 두 교점의 좌표가 x는 1하고 빼기 3일 때 mn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쉽죠? 둘이 같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일단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지? 그럼 이거 넘기면 되잖아. 식을 아마 풀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식을 풀면. 됐니? 자, 그러면 이거에 둘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1하고 빼기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하고 빼기 3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 식은 다 나왔죠? 최고차항 2. 근이 1하고 빼기 3이니까 뭐겠다? 그래서 x는 1, 빼기 3, 이게 아니고 이거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고 앉았네? 얘를 전개를 하시면 전개를 하시면 이걸 전개하면 얘랑 같겠지. 그래서 이거라서 요거니까 요거하고 요게 똑같아야 되니까 m은 마일이고 n은 6이겠죠.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발전을 적어야지. 이거요? 자, 이게 2번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지금까지 별로 안 어렵죠.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x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생겼니? 꼭지점이 1이고 얘가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죠?
조금 더 이제 깨알 같은 정보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1일 거고 이게 빼기 1일 거라는 게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왜냐면 이거 능령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맞지? x절편은 1이고 빼기 1이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래.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대충 한 요 정도 생긴 직선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어디 갖다 대면 접한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갖다 대야 접할까 하시면 대충 요 정도 갖다 대면 접하겠다, 그지? 기울기가 1인 접선이 이렇게 접하면 아마 이렇게 점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생겼을 건데, 자, 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떠올려야 해? 이거 2차랑 1차는 같다를 일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판별식에서 D는 0 쓸 거야,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우리가 임의로 둬야 되겠지. 플러스 K 같은 걸로 둡시다. 이렇게 둬놓고 얘하고 얘가 일단 는 같다를 해놓고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가 되는데 여기서 뭐가? D가 0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D를 쓰시면 B제곱 빼기 4AC, 그러면 K는 4분의 5겠다.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2번이 하나 더 있네? 한 개 더 있네. 2번도 해봅시다. 이거에 접하고 이거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구하여라. 2번은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 접하고 이거에 평행하대. 그럼 얘랑 평행하다라는 건 뭘 준 거지? 이 녀석과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다라는 걸 준 거지.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아까랑 똑같아. 이렇게 두면 되죠. 2x 플러스 k.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돼? 아까랑 똑같아. 는 같다를 하시고 둘이 만난다를 찾아보자 한 다음에 얘를 넘겨서 이거 만든 다음에 D가 어떻다? 0이다를 쓰면 되는 거겠지. 2차가 1차랑 접하니까. 따라? 그래서 B-의 제곱 빼기 AC K가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겠나요? 쏘쏘하죠? 좋습니다. 저 정도면 쏘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2차랑 1차의 위치 관계는 결국은 그 2차랑 X축과의 위치 관계랑 큰 차이가 없다. 거기서 약간 확장된 것이다. 저게 K 구하는 거죠? K 값을 AX 플러스 방정식하고 그거 K가 3분의 7이면 뭐 끝까지 해줘야 되냐? K가 3분의 7이면 너무 끝이잖아. 해줘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나? 아, 빼기네, 빼기. 완벽하지 않지. 됐어요? 답이 틀려요. 뭐야? 왜 틀린 거야? 잠깐만.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K. 아, 이거 더하기잖아. 얘들아, 이런 거 빼기 3 써놓으면 쌤 이거 플러스인데요 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하고 있냐 너희? 눈만 뜨고 있는 거야? 눈만 뜨고 있어? 이걸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이걸 고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맞지? 비자체 빼기 AC 이렇게 플러스 K. 그치?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저 그냥 가만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오늘
오늘 제일 뻔뻔하시네요. 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일 뻔뻔해요. 저는 굉장히 그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전혀 그렇지 않죠. 눈치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시지 않겠죠. 4번을 해볼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깝죽거리는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억울하다고요? 깝죽거려놓고 억울하기는. 자, 해볼까요? y는 x제곱 와. 이거와 4x 빼기 2가 두 점 AB에서 만났는데 그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랑 4x 빼기 2니까 4x 빼기 2는 대충 요런 느낌으로 생겼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잘 그리시네. 됐어요? 왜요? 예. 뭔가 민규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연이구만. 됐냐? 그러면 우리가 AB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봐봐. 요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이거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풀려고 하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은근슬쩍 이런 거 인수분해 안 될 때는 D를 먼저 한번 써봐야 되거든. 왜냐면 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D를 쓰면 0보다 커요. B-의 제곱이 4니까 빼기 AC 하면은 2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하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지.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맞지? 그거 들어온 거 해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요거 AB의 길이를 구할 것이냐 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날 미지수로 되지 않아? 미지수로 두겠다. 왜요? A하고 B로 두면 보통 이제 그는 알파하고 베타로 두니까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아무 때나 그냥 쓰고 싶을 때 써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는 근이 미지수 같은 것들이 들어서 구할 수가 없거나 또는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이 더럽게 나올 때 이럴 때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훨씬 좋아. 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요 녀석이 이제 근과 계수로 한번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얘를 알파라고 하면 A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을까? 알파 콤마 뭐라고 잡을래? 알파 제곱. 되도록이면 1차로 잡는 게 좋아요. 2차는 계산할 때 2차잖아. 2차보다는 1차 계산하는 게 쉽지. 이게 y는 4x 빼기 2거든. 그러니까 얘는 알파 콤마 뭐? 4알파 빼기 2로 잡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b는 뭐라고 잡겠어? 베타 콤마 4베타 빼기 2로 잡으면 되겠지. 되겠어요? 자, 근데 점과 점사의 거리 모르지, 너희? 예? 너희 점과 점사의 거리 모르지? 아직 안 배웠잖아요. 맞네. 그거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자, 이거요. 얘를, 그럼 도형으로 풀어봅시다. 봐봐. 요거는 살려놓고. A 좌표 구한 것까지는 상관없어. 요까지는 똑같아요. 알파 콤마 4알파 빼기 2까지는 똑같은데 우리는 AB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 길이. 보이시죠? 요 길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리고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 되는 거 보이냐?
요거 직각삼각형 되는 거 보이니? 이걸 H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 우리 확대해서 좀 가져와 봅시다. 이 오른쪽에다가 얘를 좀 확대해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A고 B고 여기가 H고 여기 직각일 거야. 맞지? A 좌표가 알파, 4알파 빼기 2였고요. B 좌표가 베타, 4 베타 빼기 2였어. 맞지? 됐나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길이였어. 이 길이. 요 길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가로 길이 구할 수 있죠. 뭐지? 여기가 베타 콤마고 여기가 알파 콤마니까 이건 뭐겠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한 거 알겠니? 두 번째, 이거 세로 길이 구할 수 있죠. 왜냐면 B의 Y좌표가 4베타 빼기 2고요. A의 Y좌표가 4알파 빼기 2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딱 요 세로 길이가 나오겠지. 요거 얘기. 그래서 4베타 빼기 2에서 4알파 빼기 2를 뺀 것이 세로 길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겠다? 됐니?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죠. L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베타 빼기 4알파의 전체 제곱. 이거 4를 끄집어내면 이거 16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랑 합칠 수 있죠. 되니? 따라와요? 안 되냐? 안 되는 표정인데? 예? 어디가 힘들죠? 근데 여기 근데 17이 왜 나왔어요? 살을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이게 식이 4를 묶어내봐. 네. 이거겠지? 이거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뭐지? 이거지? 앞에 뭐가 있죠? 이게 있죠? 그럼 이거하고 16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민규야? 너도 몰랐잖아. 방금 어리버리 타고 있던데. 맞지? 어리버리 하고 있던데.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 우리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을 풀어야 돼요. 근데 합과 곱 가지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17에 괄호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 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이냐면 4. 그러니까 이거 16. 이거 2니까 빼기 8. 그러면 8. 17 곱하기 8. 8, 7, 56, 8, 1은 8. 136인가? 했으면 되겠네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잠깐만. 왼쪽에 이거. L 제곱이 136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L은 뭐다? 루트 136이고, 136은 4가 바깥으로, 4 곱하기 4의 배수죠? 2를 바깥으로 빼면 2루트 4, 32, 4, 4, 16. 이렇게 되겠네요. 좀 시기 좀 더울까? 얘 은근 길다, 그죠? 예, 이게 은근 길어요. 왜냐면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공식이 없는데 공식을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는. 이거 무조건 도형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없는데, 아니 근데 안 배웠는데 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놨지? 지금 봐봐. 선분 AB의 길이는 이라고 해놓고 거기 써놨지. 안 되겠네. 그래서 공식 여기 위에 보면 키포인트라고 작게 적어놨는데 그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걸 지금 내면 안 되긴 해. 응. 그래서 지금 되니까 어떻게 했어? 도형으로 유도를 했잖아. 그냥. 시간이 너무 걸린다. 도형으로 유도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건데. 근데 이제 도형으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좌표 그냥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딱 쓰면 바로 나왔을 거야. 근데 가끔 이제 문제집에서 그럴 때 있죠.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다가 땡겨서 묻히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땡겨서 앞에다가 사용을 했죠. 계속 나오네. 예. 아이고. 이게 인생 하기 싫대요. 민규가? 너 몸살은 어떻게 됐어? 아직 안 나왔어? 아휴, 그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그거 어떡하냐? 체력이 약한 거야, 뭐, 그냥, 병에 잘 걸리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병이 잘 걸려요. 병에 잘 걸려? 좀 골골거리는 스타일이구나. 에이. 그 약간 뭐, 보약이라도 먹어야 되나? 저도 그 옛날에는, 좀 어릴 때는 자주 아픈 체질이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좀 튼튼해졌어. 중간에 바뀌기도 하더라고. 체질 같은 것이. 그래서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주 아팠대. 그래서 열이 나서 그 경기를 일으킨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대. 그래서 한 번은 열이 엄청 나가지고 열이 나서 어떻게 그 감기인가에 걸려서 이제 아파 있는데 할머니가 약을 먹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있지. 브루펜인가 하는 약이 있어요. 감기약. 이 빨간색 떠먹이는 액체로 된 그거 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이제 나으라고 원래 용량보다 한 2배를 먹인 거야. 그래서 좀 지나니까 애가 막 갑자기 하고 막 넘어가는 거. 꼴딱꼴딱꼴딱. 해서 넘어가서 그래서 할머니가 막 정신없이 이제 막 나를 이제 업고 막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났지. 짜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막 부모님한테 이제 그때 맞벌이셔서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빠도 오고 나는 이제 뻗어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아빠가 그때 보니까 할머니도 신발도 뭐 제대로 안 신고 막 그랬다고 하대. 네, 몇 살이셨어요? 그때 내가 되게 어렸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 용법과 용량에 정확히 맞춰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렇게 좀 골골거리다가 언제부턴가 좀 튼튼해졌어. 그냥 언제부터였지? 뭐라고? 그래서 뭐 생긴 게 되게 별로 튼튼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별로 그렇게 골골거리진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자, 우리가 빼기 3과 2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빼기 3과 2는 fx 그래프의 x절편이지. x절편은 어떻게 구해? 아이. 응. y에 0 넣어서 구하지. y에 0 집어넣으면 fx는 0을 푸는 거야, 맞지? 그럼 fx는 0을 푼다는 말은 이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2차 방정식을 구했을 때 나오는 값이 빼기 3과 2라는 소리인 거잖아. 맞니? 그럼 자, 요거를 해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f에 이 괄호 안에는 빼기 3과 2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f에 이거에 두실근에 합을 구하라 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f에 이 괄호 안에는 빼기 3과 2를 넣으면 0이 돼. 그러면 이게 f라는 말은 같은 식이라는 소리야. 그지? 근데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달라져 있는 상태인 건데 f의 이 괄호 안에는 같은 식이기 때문에 괄호 안에는 빼기 3과 2를 넣으면 0 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즉 2x 플러스 3이 빼기 3이 되거나 2가 되면 0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제 얘를 넘겨서 계산을 해보시면 2x가 마이너스 6이거나 마 1이고 x가 그러면 마 3이거나 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다. 되겠나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는 2차 방정식 파트에 있는 질문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나와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2차 방정식 문제긴 하죠. 민규는 머리가 전보다 좀 괜찮아졌네. 그 헤르메프라고 있어요. 혹시 아니? 헤르메프라고 아니 혹시? 네? 아닌데. 그 원피스에 보면 조로 에피소드가 있어요. 조로 에피소드. 조로 에피소드에 보면 그 모건대령이라고 나와. 팔에 이 도끼를 단 모건대령이라고 나오거든. 그 모건대령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약간 양파 머리야. 양파처럼 생겼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컨셉을 약간 양파로 잡고 머리를 자른 게 아닐까. 민규 양파 좋아해. 맛있네. 그래서 그 양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튀기면 맛있잖아. 양파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펴지는 그거 아니 혹시? 몰라? 양파는 생양파로 먹네. 예, 그렇게 먹기도 하죠. 예, 왜 중국집에 보면 양파 생양파 썰어주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아. 춘장에 찍어 먹는 거. 마늘. 근데 옛날에는 그거 왜 먹는가 잘 몰랐는데 좀 지나니까 또 먹어볼만 하더라. 그래서 달달하니 맛있어. 원래 양파에 단맛이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음식은 많이 즐길 수 있으면 즐길 수 있을 만큼 좋은 것 같긴 해. 약간 그런 거잖아. 사람이 하루에 3끼를 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람의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파트란 말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많다는 말은 그만큼의 어떤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지. 행복의 뭐랄까. 이게 넓어지는 느낌? 근데 뭐 나는 회는 잘 못 먹고 무슨 비린 거 잘 못 먹고 뭐 이런 애들은 그만큼의 그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이제 적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조금 좀 뭐랄까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 맛을 잘 모르고 결국 죽을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무슨 음식? 예? 무슨 음식? 아, 저요? 저는 뭐 고기를 좋아하긴 하죠. 야채류보다는. 고기도 야채랑 먹어야 맛있잖아요. 고기요? 그렇긴 하죠. 네. 옛날에는 고기만 먹었는데 지나면서 식성이 좀 바뀌더라. 야채 먹고 막. 채식주의자로 바뀐 건 아닌데 옛날에는 막 그랬단 말이야. 된장 같은 거에 예를 들어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고기만 쏙쏙 빼먹고 뭐 예를 들어 김치찌개에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고기만 쏙쏙 빼먹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막 뭐라 그랬어. 너는 왜 고기만 빼먹냐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근데 고기가 뭐 좋은데 어쩌겠어. 그랬었는데 좀 지나면서부터 이제 고기랑 야채랑 이제 같이 먹다 보니까 그냥 그게 더 낫게 되더라고. 약간 사람 식성이 또 좀 바뀌나 봐. 옛날에 고기 비쌌나요? 예전에요? 무슨 없어서 못 먹는가 봐. 예전에 고기가 비쌌냐고? 예전이 지금보다는 싸겠지, 당연히. 아니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 그때 물가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이 더 물가가 높지 않을까? 아닌가? 지금도 괜찮죠? 잘 모르겠어. 물가 엄청. 하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 시대라서 야채도 비싸. 약간 애매하긴 해. 자, 해볼까요? 저 헤르메프 저거. 나중에 헤르메프 보여줄게. 좀 저렇게 생겼거든. 괜찮아요. 자, 우리요. 아까 전부터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2차랑 1차가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fx랑 2차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다 이거를 했었잖아. 맞지? 이렇게 하면 2차랑 1차가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같다 해서 풀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모양이긴 하죠. 절대값이 붙어 있지만
이게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게다가 심지어 오른쪽에는 a 더하기 a라서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을 따지기가 만만찮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따지는 게 좋냐면 그래프에서 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프로 해석하면 오히려 좀 간단해져. 봐봐. 그래서 얘를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원래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리고 원래 y는 a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y는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겼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y는 a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평평하게 생겼겠지? 근데 둘이 는 같다를 한 걸로 보니까 둘이 교점 구하라는 식을 지금 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지금 이제 원래는 y는이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를 우리 둘이 는 같다 해서 풀자 이렇게 풀었잖아. 이전까지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y는이랑 y는이 없는 식을 그냥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풀기에는 절대값도 있고 a 더하기 1도 있어서 해석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y는이라는 게 원래 있고 y는이라는 게 원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함수의 교점 구하는 식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게 쉬워지냐면 우리 x제곱 빼기 1에 절대값 붙어있는 거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 해줬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아하. 전체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그리니?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1, 여기가 빼기 1, 여기가 -1 이렇게 생겼죠? 자, 전체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하죠? 뒤집 어떤 걸? 어떤 거? 그래프 뒤집으라고. 이걸 다 뒤집어? 그러면 아니면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린다고 했죠? 전체 절대값은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는 거야. 오케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접혀 올라가요. 이렇게. 얘가 그러면 1 되겠죠. 빼기 1이었으니까 접혀 올라가면 1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가 이렇게 와서 요렇게 동그랗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되겠니? 자, 이게 왼쪽의 함수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y는 a 플러스 1이라는 건 얘는 상수잖아. 그치? y는 숫자. 이건 어떻게 생겼어? 평평하게 생겼지. 상수함수. 그럼 상수함수를 이제 얘가 왔다 갔다를 할 건데 a 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이거다라는 말은 얘네 둘의 교점이야. 맞지? 얘네 둘의 그럼 교점을 구할 건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 함수와 y는 a 플러스 1 평평한 직선이 4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a 플러스 1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4점에서 만나려면? 그래야 하나, 둘, 셋, 4점 보이니? 그러면 이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한 여기쯤 돼버리면 하나, 2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조금 내려와서 여기 꼭지점을 딱 지나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겠지. 그렇지. 요거보단 작아야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기 시작을 하지. 그러다가 만약에 이 밑에가 돼버리면 보라색이랑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리고 정확히 x축이 돼도 2점에서밖에 안 만나. 자, 정리를 해볼까? a 플러스 1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0보단 크고 1보단 작을 거다. 이해가 되니? 0보단 위여야 되고 1보단 작아야 4점이죠. 끝났다. 1을 양변에 빼시면 되겠나요? 어때요? 어려워요? 여기 이제 어떤 게 사실 문제를 이렇게 보고 나서 푸는 건 별로 안 어렵거든. 봐. 뭐 있냐? 그래프 하나 그린 다음에 2줄 만에 끝났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막 그 중간중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많지. 여기서들은 그냥 문제를 주르륵 풀었잖아. 그지? 이거는 그래서 손으로 푸는 문제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왜 이걸 하는지, 왜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알겠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라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절대값을 하면 그래프 있잖아요. 예. 그거 외워야 되나요? 다?
혹시 공부를 잘 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죠. 몇 등급 맞고 싶니? 일단 현실적인 목표를 얘기해봐. 지금 이제 고1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쳤어. 그때 네가 성적이 몇 등급이 딱 찍혔으면 좋겠어. 2등급. 2? 그럼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3? 3은 좀 긴가민가 하긴 해. 근데 3 정도도 외워야 되지 않을까? 보통 그거 정도를 알고 있는 아냐 모르냐의 구간이 2, 3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그거를 아냐 모르냐의 구간인 것 같긴 해. 네가 만약에 이 정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선생님은 그럴 때 1등급. 저요? 저는 어떤 거요? 어떤 과목이요? 아, 수학이요? 저는 고1 때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그 이야기를 해주자면 중학교 때 수학을 좀 해놨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해보니까 수학이 별로 안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틀리질 않아. 그냥 다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낭낭하게 보냈지. 그러고 있다가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약간 이제 제일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중학교 때 뭐 이제 뭐 경시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학교 대표로 해서 뭐 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나가고 그 정도는 했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냥 좀 약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고1 때를 낭낭하게 좀 잘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을 좀 소홀히 했지. 왜냐면 뭐 그럭저럭 이제 잘 나오니까. 근데 고2쯤 되니까 슬슬 틀리기 시작하더라고. 틀리다 한게 아닌가요? 좀 몇 개씩 이렇게 틀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뭐야 수학을 이거 놓고 있었더니만 이렇게 됐네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수학을 좀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2 때부터 다시. 그래서 또 해보니까 또 희한하게 이 틀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다시 맞추는 게 되게 쉽게 잘 올라갈 것 같잖아?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시 맞추는데 꽤 오래 걸렸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셨죠, 열심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 놓고 있으시다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맞추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건 중학교 때 그 수학 한 문제도 안 틀리셨나요? 아,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는 수학을 거의 안 틀렸죠. 왜냐면 그 중학교 때 수학은 어떤 느낌으로 하는 거냐면 평소에 하는 거야. 수학을 평소에 하시고 시험 기간 때는 수학 공부를 별로 안 했어. 왜냐면 평소에 다 해놨으니까. 암기 과목.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오히려 수학에서 시간을 벌고 딴 거 이제 뭐 암기하는 거나 이런 거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했죠. 수학 공부를 뭐 시험 기간 돼서 막 한다고 해서 크게 뭐 그게 있나 싶어.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같이 좀 약간 최상위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기간에 며칠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런 걸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 차이는 커. 근데 봐봐. 이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3에서 2 올라가는데 공부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냐? 그렇게 많이 안 나. 2 맞는 놈도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3 맞는 놈은 더 열심히 안 하겠지? 일반 열심히 하나요? 1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2 맞는 애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3에서 2까지 올라가는데 이 공부 양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좀 하냐 안 하냐가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2에서 1 올라가려면 이 간격이 꽤 커. 오케이? 왜냐면 1인 애들은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2는 열심히 하지 않던 애들이잖아. 그 차이가 계속 벌어져. 공부 양의 차이가. 그러면 2 하던 애가 1 갑자기 맞고 싶다고 해서 맞을 수 있냐면 쉽지 않아요. 선생님이 계속 2에서 1 올라가기는 힘들어. 계속 1이야. 고등학교, 그렇죠. 저는 거의 성적표에 딴 숫자가 없었어요.
올해 그걸 1년 물어보고 타니. 아무튼 그래서 이렇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3에서 2 갈 때는 이거가 뭐 며칠 그때 시험 기간에 얼마나 깔끔하게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락이 좌우된다면 2에서 1 되는 거는 그거 좀 한다고 해서 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평소에 워낙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2의 끄트머리에 있는 애라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뭐 한 2의 중간쯤 있다. 근데 뭐 시험 기간 좀 열심히 해가지고 1 맞아보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운이 좀 좋아야 돼. 뭐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왔는데 운 좋게 다 맞았다. 뭐 이런 케이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시험이 적당한 난이도로 나왔어. 근데 2의 중반쯤 있던 애가 1 맞아보겠다? 쉽지 않아요. 공부량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도 1 맞는 이제 이런 애들은 막 뭐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거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거 언제 하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이 길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길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부터 얘 맞기는 쉽지 않다고. 그죠? 그래서 어떤 그거를 제일 좋은 모델로 보냐면 처음에 딱 들어가서 2나 3 정도 1학년에 딱 들어가서 2나 3 정도 요 정도 하다가 이게 이제 이걸 좀 공부량이 좀 꾸준히 받쳐주면 2학년이나 뭐 2학년 올라갔을 때 아니면 3학년이 좀 늦어. 한 2학년 1학기 정도쯤 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 꾸준히 열심히 한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많이 그 중학교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 꾸준히 열심히 하면 2학년 때부터 슬슬 일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유지를 해서 3학년 정도까지 가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꽤 많이 알아. 은근 많아. 이런 케이스 은근 많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제가 작년에는 고대도 있고 또 약대간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너무 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이 좀 그냥 길게 보고 그냥 꾸준히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대신 공부는 좀 타이트하게, 조금 타이트한 느낌으로. 막 너무 빡세게는 아니고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그거 그 하루에 한 수학을 몇 시간을 하신다고? 수학이요? 몇 시간을 뭐라고?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수학이 사용을 해야 되냐고? 저는 전체 공부량이 이렇게 있으면 고등학교 때는 전체 공부량이 한 절반 정도는 수학을 했던 것 같아요. 고1 때는 수학을 별로 안 했지만 고2 정도부터는 절반은 수학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를 했어. 왜냐면 언어는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잘 안 떨어지고요. 언어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해도 잘 안 올라가고 안 해도 잘 안 떨어진다는 그 특징이. 국어가 그렇더라. 국어가 약간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어디에 좀 많이 적용이 되냐면 그 전까지의 어떤 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약간 독서량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언어적인 감각도 좀 있겠지.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게 공부량이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는 않더라고. 약간 조금 늘어난다, 조금 줄어든다, 뭐 이런 느낌이지.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그 차이에 따라 언어의 이 성적 등락폭이 크지 않아요. 그랬었던 것 같아. 언어 얘기는 왜 했지? 그래서 공부양 할 때 그래서 언어 같은 거는 그래서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고요. 적당히 유지했지. 영어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유지를 했고. 영어는 근데 원래 다 해놨어가지고. 중학교 때 이럴 때 이제 뭐 몇 바퀴씩 돌고 그거 다 해놨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문법이나 이런 거 따로 더 공부 안 하고, 이제 단어 계속 외우고, 그 지문 계속 풀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공부했지. 그러니까 뭔가 추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 왜냐면 문법 같은 걸 새로 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 한 바퀴를 돌겠다 하면은 영어에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뭐 과탐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아니니까. 과학이 쉬웠어요? 과학이요? 과학은 왜 별거 아니라고 하냐면 국어, 영어, 수학은 볼륨들이 커요. 공부의 볼륨들이 커. 그래서 괜히 국영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왜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 볼륨이 크거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짜잘해서, 왜냐면 물론 이제 파고들면 크겠지. 그 대학교 가면은 이제 과학 과목도 이제 전공에 공부를 해보시면 볼륨이 커지는데 고등과학이랑 고등사회탐구 영역까지는 그렇게 볼륨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이 별로 없는 거는 우리는 사실 요만큼 정도밖에 안 되면 마음만 먹으면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과학이요? 예. 왜냐면 이게 별로 안 되니까. 이거 1등급 맞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 오케이? 수학 1등급 맞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 공부량과 노력을 생각을 해보시고, 과학 1등급 맞는데 들어가는 공부량과 노력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과학 하나 뭐 1등급 맞겠다. 별로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기준이 그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한 딴 과목이 대체로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학만 마음 먹고 1등급 맞겠다 하면 맞을 수 있지. 왜 못 맞겠어? 1등급이 14점이 나니까 4%.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하면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아니, 선생님, 과학은 안 까먹는 거 아니면 예. 이해를 해야 하는 거. 둘 다 필요하긴 한데 그냥 암기로 풀어도 상관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 정도 되면 모를까 1 정도까지는 암기로 그냥 풀어도 됩니다. 사탐도 맞지. 사탐은 더 심하죠, 암기가. 보자. 우리가 한 40분에 시작을 했으니 1시간쯤 지났구나. 아니다. 그래도 원래 끝나는 시간이 50분이니까 한 10분 더해서 50분에 딱 끝낼까? 네, 지금 실례요. 1교시를. 왜냐면 1시간 더 하기로 했잖아. 지금 1교시를 50분에 끝내고. 그치? 아니에요. 아니요. 너희들의 의견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와. 최대 최소 진짜 해봅시다. 맞겠다. 이게 뭐지? 갑니다. 이게 뭐지? 예? 다 하냐고요? 하고 다 해요. 근데 아니요, 10분만큼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하겠니? 10분만큼 해봐야 뭐. 문제요? 단어만 아, 예, 단원적인 문제는 풀어야죠. 다 해요 이거. 그럼 뭐 덜 하게? 다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까지 나가면 덜 해오려고? 쌤 진짜 이번에 맞겠다. 아니, 이거는 이제 요거까지 딱 하고 1교시 끝나고 2교시에는 그 오답하고 뭐 이런 거 해야죠. 아, 그래서 2교시에는 더 진도를 아마 안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예, 너 뭐요? 저 월수 죄도 안 나고 어떻게 해요? 네 그 유튜브 올려주신 걸. 아, 그래. 월수 안 나올 때는 유튜브로 보고 오시면 제일 좋고요. 당연히 보긴 예. 한데 숙제 어떻게 해요? 숙제는 뭐 너 놀러 간다고 했나? 예. 어디로 가는데? 부산으로 간다고? 호텔에서 해. 그 갔다 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 국밥 먹으면서 하면 되지 않냐? 한 숟가락 먹고? 김치 튀는 거 아니야? 김치. 국밥 한 숟가락 먹고? 같이 펼쳐놓고 누가 보면 밀면 좀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보면 전결진 줄 알고. 좋은 생각이죠? 아니면 그 바다 보고 해. 바다 보면서 하면 좋잖아. 보고 수업들은 기분이 부산이니까 바다가 잘 보일 거 아니야. 거기에서 딱 바다를 보면서 수학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근데 부산에 그 음악성인가? 음악 많이 가네 부산에. 심심하면 이제 돌을 던지면 아 이게 포물선이구나. 포물선이 2차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서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보시면 이제 이게 표준형 모양이죠. 그럼 얘는 이제 P, Q가 꼭지점이라는 거 아실 테고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정해지잖아. 맞지? A 값이 양수라면 아래로 블록할 거고 A 값이 음수라면 위로 블록하겠지. 그러면 얘가 아래로 블록하게 되면 우리가 P, Q를 찍고 나서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항상 여기 꼭지점 값으로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녀석의 경우 A가 0보다 클 때지. 아래로 블록한 녀석의 경우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이야. 오케이? 우리가 최대다, 최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y값을 얘기하는 거야. y가 높으면 최대고요. y가 낮으면 최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래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것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값이다. 두 번째, 위로 블록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꼭지점이 P, Q겠지. 그러면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높죠. 꼭대기 있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 요때가 최대값이고 요때하고 요때는 최대는 존재하지 않죠. 계속 올라가니까. 요때는 어때?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때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요때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그리고 최소랑 최대는 꼭지점에서 가진다. 쉽죠? 이게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거기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너무 쉽잖아. 우리가 뭐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딴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꼭지점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꼭지점에서 가시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시시하게 내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좀 슬슬 꼬는 거지. 어떻게 꼬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범위를 줍니다. x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 때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가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일 때 이렇게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함수 중에서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인 녀석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쪽 필요 없고 이쪽 필요 없고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본다? 이렇게까지만 보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어떤 범위가 x의 범위가 보통 이제 많이 주어지는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2차 함수를 먼저 그린 다음 그 범위를 이렇게 세로를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우리가 최대값 구하라 라고 하면 베타 집어넣은 거 최소값 구하라 꼭지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만약에 이제 뭐 위로 블록하게 생겼다. 근데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요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보겠어? 이쪽 필요 없고 이쪽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요까지만 보는 거야.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최대값 언제겠어? 베타 집어넣은 값. 최대값 언제겠어? 알파 집어넣은 값. 우리가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최대값이랑 최소값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도 생기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요게 다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냥 이제 기본적인 거 최대 최소값 구하라 하면 항상 꼭지점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범위가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차를 그린 다음 그 주어진 범위로 끊으시면 됩니다. 세로로 이렇게. 끊어서 그 범위 내에서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면 된다. 되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등호가 있고 어떤 거는 등호가 없을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겠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색칠을 하겠죠.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최대값이랑 최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최소값은 여전히 꼭지점인 거 아시겠죠? 최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베타를 넣은 값이 최대값입니까? 아니지. 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베타를 넣은 값은 우리가 보는 범위 내에 없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럼 최대값은 뭐라고 해야 되니? 없다고 해야 돼요. 최대값은 없다고 해야 돼요. 쌤, 여기 베타에 구멍 뚫려 있어도 베타 바로 밑에 있는 베타보다 요만큼 작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값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이 점이 2,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4보다 조금 작은 거. 그러면 우리가 3.99999를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3.99999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걔가 그래서 정확히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3.9999를 해서 만약에 진짜 3.9999요라고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4거든. 근데 이거 알고 있죠? 이거 4 되는 거. 그래서 4는 아니고 4보다 좀 작은 어떤 거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몇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그거를 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최대값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몇?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4보다 작은 그 4 바로 밑에 있는 그 수요, 그 수가 그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여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럼 최대값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 오케이? 이해가 되나요? 여기까지 하고 나니 얼추 50분인데 문제를 못 풀겠네. 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고요. 빈도는 저 앞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숙제는 딱 도까지겠다. 192페이지까지 하면 숙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예? 경찰대 기출이 있어요. 아, 예. 뭐 잘 풀어보시면 되겠네. 아, 오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한 시간을 더 하고요. 너희는 집에 가서 월요일에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아,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불러. 나 밥 먹어. 그래요? 그거 끝나고 나서 먹으면 되지 않아요? 공산당 집회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임기 말이었어. 그래서 그 공산당 집회에서 어떤 걸 결정을 하냐면 다음에도 시진핑 체제로 갈 건가 뭐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그거였어.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아시안 게임도 뒤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슈로 뭐 하기 싫으니까 전부 다 봉쇄해버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무사히 지나갔단 말이지.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은근슬쩍 풀어서 코로나가 중국 전체 전역으로 거의 다 퍼져가지고 중국인들이 거의 다 감염이 다 됐어. 우리나라도 사실 한 번씩은 거의 다 많이 걸렸을걸? 90%인가 저도 한 번 걸렸습니다. 근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막 자유 달라 이러잖아요. 예. 원래부터 자유가 있었어요, 공산당에. 아, 걔네들요? 그게 약간 그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깨달은 거지. 사실은 자유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게 자유가 아니었구나. 그게 시진핑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억압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자유국가에서 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도. 왜냐면 그전까지는 뭔가 이 억압을 하는 게 없었거든? 그리고 중국이 계속 경제성장을 계속 해왔잖아.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좋은 면만 계속 봐왔다면 지금 이제 뭔가, 그걸 깨달은 거지. 원래는 중국이 주석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되도록 돼 있더라?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 독재가 안 되도록 몇 년마다 교체가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오다가 시진핑이 이제 그거를 법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기 체제로 가잖아. 독재 체제로 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한번 깨달았겠지. 이게 이제, 이게
그 독재 국가의 현실이구나. 이걸 어떤 깨달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봉쇄를 안 당하고 이런 애들은 또 못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독재 국가의 현실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공산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한 애들은 알게 모르게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뭐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실종 공산당에서 잡혀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디 가는지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도시 전체를 봉쇄해가지고 이제 못 나가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사이 몰랐어? 요번에 상하이도 봉쇄해가지고 난리 났잖아. 뉴스 좀 봐라. 문제야. 청도도 봉쇄해가지고 걔네들 청도를 얼마 동안 봉쇄를 했더라? 한동안 엄청 봉쇄해서 그래서 뭐 도시 밖으로 못 나가. 못 나갔어. 아예 공개. 코로나 못 퍼지게 만든다고. 왜냐면 코로나 이슈가 터지는 게 싫으니까 시진핑이 다 봉쇄를 해버렸어. 근데 왜냐면 도시 바깥으로 못 나가게. 급자 중국인들 공개하는데 43%. 상하이도 그렇게 봉쇄를 해서 못 나가게 만들어서 이제 중국인들이 막 난리치고 그랬단 말이야. 공산당에 대해서 막 욕하고 이랬는데 또 이제 사람이 또 웃기죠? 그것도 이제 지금 풀어졌잖아. 그럼 또 새까맣게 또 까먹는다. 그래서 이제 또 외면하고 살겠지. 약간 걔네들은 그런 느낌이야. 정치 쪽은 안 보려고 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런 느낌? 그래서 뭐랄까. 왜냐면 이걸 마주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불편한 진실처럼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마인드였는데, 얘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번 기회에 좀 깨달았겠죠. 아무튼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악화일로를 걷지 않을까. 근데 뭐 그렇게 악화일로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라서. 우크라이나 불쌍하고. 자, 해볼까요, 여러분? 불쌍하면 그거 참전하세요. 우크라이나 본인으로. 자, 질문해보자. 질문이 무엇이냐? 근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178번에 376번에 178페이지에 376. 376. 저는 379요. 376, 379? 저 377에 이거하고 37. 오케이. 그러면 376 한번 해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AB에 대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데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하는데, 그러면 K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K에 관한 항등식이겠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 모양이 딱 2차 모양으로 예쁘게 딱 되어 있으니까 X축에 접한다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X축에 접할 거니까 아마 D가 0일 거고요. 두 번째로 K에 관한 항등식이겠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를 먼저 한번 써보시면 D 한번 써보자. 그럼 B-의 제곱 4분의 D죠? 그래서 빼기 AC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 돼야 돼. 됐죠? 그 다음 아까 전에 D가 0이다 하고 뭐? K에 관한 항등식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푸시면 K제곱 날라가고 2AK 더하기 A제곱 나올 거고 빼기 2K 빼기 B까지 나오겠죠. 됐어요? 자, 우리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로 묶으셔야죠. K로 묶으면 2A-2에 남는 게 A제곱 빼기 B 0일 거고요. 자, 이제 생각. K에 관한 항등식이면 K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0 돼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얘는 뭐 해야 돼? 0 돼야 돼. A는 뭐겠다? 1이겠다. B는 뭐겠다? 1이겠다.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 너무 쉽다고요? 예. 쉬울 수 있죠. 377의 2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이차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라고 했으면 능형을 해봐야 되죠.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한다는 말은 y절편 구한다는 뜻이고 y절편 구한다는 건 뭐 한다는 소리야? y값에 0 집어넣어서 우리 요거 2차 방정식 풀어보겠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두 점에서 만나니까 d가 0보다 크다겠지.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라 쓸 겁니다. d 한번 써보자. d제곱 4ac 0보다 크다. 됐나요? 여러분 근데 2차 부등식은 잘 푸나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하긴 했는데 2차 부등식 잘 푸세요? 진짜 부등식이요. 예, 지금 2차 부등식이잖아. 여기서 이쪽으로 이거에서 이거 푸는 거 혹시 몰라? 잘 몰라요. 아, 모르는구나. 너도 모르니? 다 몰라? 다 모르는구나. 그럼 해봅시다. 2차 부등식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 근이 있을 때만 합시다. 근이 없을 때는 뒤쪽에 이제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근이 없거나 뭐 접하거나는 나중에 하고요. 근이 있을 때만 딱 따지면 될 것 같아. 이런 근. 아, 숫자로 하자, 숫자로. 그래야 보기가 쉽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빼기 1, x 빼기 3인데 얘가 0보다 크다. 만약에 이걸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얘는 2차 함수지.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1이고 3이 아마 근이겠죠? 아니? 자, 우리 이거 함수잖아. 그래서 얘를 y는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y는 x 빼기 1, x 빼기 3이라는 함수인데 얘가 0보다 크대. 그 말은 얘는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 거야. 이해가 되니? 즉 y가 0보다 크게 되는 x범위 구하는 거야. 이해했니? 이해됐어? 그러면 y가 0보다 큰 x범위라고 했는데 y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잖아. 맞지? 요 두 부분을 우리가 x범위로 나타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맞니? x가 1보다 작은 쪽과 x가 3보다 큰 쪽이잖아.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니, 이거? 되겠어요? 저 그래프 그려도 돼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이제 그래프 안 그리고 크다 쪽이네, 좌우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반대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설명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 문제를 풀 때는 이거에서 여기로 바로 가시면 돼요. 자, 봐. 얘가 똑같이 이제 y는을 붙여보시면 이게 0보다 작다는 말은 y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야. 즉 y가 0보다 작다인 거니까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잖아. 여기 그죠? 여기를 그러면 x범위로 나타내면 뭐겠다? x가 1과 3 사이겠다. 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2차 부등식에서 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크다 쪽이면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크다 쪽이면 1과 3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좌우로요. 요게 크다 쪽이면 이쪽이 크다. 0보다 크다면 좌우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약간 이게 좀 더 커 보이지 않아? 이거에 비해서 얘는 작다 쪽이잖아. 작다 쪽이면 얘가 작다 쪽이면 범위가 어떻게 나왔어? 1과 3 사이가 되니까 이렇게잖아.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하고 얘 비교해 보시면 이게 좀 더 커 보이지 않니? 좀 더 범위가 넓어 보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크다 쪽이면 이렇게 좌우로, 작다 쪽이면 사이값. 크다 쪽이면 좌우로, 작다 쪽이면 사이값. 이렇게 되고, 보통 이제 이거 외울 때는 뭐라 그러냐면 큰 짝짝이라고 해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큰 짝짝. 쉽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큰 짝짝. 되겠니? 그 범위가 큰 짝짝으로 나와요. 크다면. 근데 작다면 사이 값으로 나옵니다. 할 수 있겠나요? 2차 부등식. 돼요? 안 돼요? 요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D 있으면 0만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계속 쓰면 2차 부등식도 나올 건데 2차 부등식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2차 부등식을 못 풀겠다. 그러면 뭐 이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뭐 이렇게 나누는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 얘가 플러스면은 크려면 얘도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이게 크려면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 A 빼기 4도 0보다 커야 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A 빼기 4도 0보다 작다. 뭐 이거 해가지고 이제 둘이의 공통 부분에서 두 개 더해주시는 노가다를 하고 싶으시면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요거 외우는 게 훨씬 편하겠죠? 2차 부등식 저거 푸는 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요? 답이 그래서 뭐였죠? 이거죠. 이거. 0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 됐습니까?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근데 뭐 하고 있었지? 377번에 2번. 근데 이거 왜 나왔지? 아, 두 점에서 만나고 하고 아직 2까지만 푼 거구나. 두 점에서 만나고 해서 이 범위 하나만 구한 거구나. 그리고 하고 뒤에 더 있네요. 두 점 사이 거리가 5일 때야. 두 점 사이 거리가 5일 때. 그럼 봐봐. 이 녀석은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두 점에서 만나고 오면.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이 아마도 이렇게 가지겠죠?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근 두 개 가질 거고 요 사이 거리가 5래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근각에서 쓸 수 있죠.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뭐죠? A인 거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5잖아. 그래서 25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빼기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됐니? 구하라는 게 뭐지? 모든 실수 A 모든 아, 다행히 모든 값이 합이네요. 이거 넘어오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A가 요걸 만족하는 A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아마도 근 두 개 나오겠죠? D가 0보다 클 거니까. 이게 음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값의 합은 뭐겠다? 근각의 수.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아마 두 개일 거 아니야. 두 근의 합. 모든 A 값의 합, 두 근의 합. 이렇게 구해야죠. 이거 하기 싫으시면 근각의 수,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 두 개 구한 다음에 두 개 더 해보든가. 그럼 뿔마 루트가 날아가면서 앞에 거만 나오겠죠. 예, 그거 하기 싫으시면 그냥 이거 근각의 수로 딱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 얘는 쓸 일이 별로 없었네요. 그죠? 그치. 쓸 일이 별로 없었네요. 다음은요. 370 몇 번? 9번. 379 한번 해봅시다. 로스앤젤레스. 자, 이거요. 이 참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가 1,8이고 그 다음에 X축과 AB에서 만난다. AB의 길이가 4일 때 곱 AB, C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1,8이니까
식이 벌써 좀 나왔지? 준영. 그래? 아, 그치. 표준형이요. 1,8. 됐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또 뭐를 만족한다고? AB에서 만나는. AB에서 만나고, 그 선분의 AB의 길이가 4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1,8이 어디쯤 있냐면, 약간 여기쯤 있단 말이야. 그리고 X축과 만나려면 꼭지점이 여기인데 X축과 만나려면 아마도 위로 블록해야 만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래. 됐니? 그럼 봐봐라. 잘 생각을 해봐. 쭉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이 길이가 4라는 말은 이 길이 몇이다? 그러면 얘가 1이잖아. 이거 몇이야? 얘는 뭐야? 자, 그러면 얘는 뭘 지나냐면 3,0을 무조건 지나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3 집어넣으면 그래서 A는 마2가 나옵니다. A가 마2가 나왔으면 대입하시면 A, B, C 다 나오죠. 그렇게 푸시면 깔끔하겠네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나왔다면 또 이거 근각에 써야 돼요. 베타, 알파, 베타로 두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걸로 하는 거 아시죠? 저걸 해도 구할 수 있죠. 예,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좀 길. 좀 몇 줄 더 써야 되지. 길고 귀찮죠. 그렇죠. 사람이 그래. 코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지. 저 한 10분 거리에 있는 마트까지 잘 안 간다고. 귀찮아가지고. 저희 이게 뭐예요? 379까지 다 했나요? 네. 그러면 질문이 끝이야? 저희 숙제가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 우리 아까 몇 시에 시작했죠? 40분에 시작하면 30분에 끝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선생님도 쉬고 싶죠. 아니, 그게 아니라, 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진도를 나가기는 좀 애매해. 왜냐면 제가 이제 따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 또 쟤도 따로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게 좀 골치 아픈데,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40분에 시작을 했단 말이지. 40분에 시작을 해서, 1시간 10분을 하고, 10분을 쉬었단 말이야. 그치? 쉬고 싶죠. 1시간 10분을 하고 10분을 쉬었어. 그러니까 70분을 했고, 지금 30분을 추가하면 100분을 하는 거야. 100분이면 원래 우리 그 수업하는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그치? 지금 딱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오답을 했더니 그냥 딱 100분이 됐는데? 30분에 딱 끝내면 깔끔한 마무리가 되나? 쉬고 싶은 시간 맞는 거 같아. 쉬고 싶다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쉬고 싶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쉬는 거랑 상관없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답이 더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답이 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그게 되냐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뭘 해야 될지를 걱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진도를 더 못 나가죠. 여자에 빠져서. 그치. 그래서 뭐 나갈 거면 같이 나가는 거 해야지.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가 애매한데 그러면 뭘 해야 되나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니까 그래. 시간으로 치자면 아주 적절하게 그냥 딱 맞게 끝난 것 같긴 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진도를 1시간 10분 나가고 나머지 오답을 30분 동안 한 거지. 그러면 원래 오답 시간 한 30분? 진도 나가는 시간 나머지 시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클리닉 분에 남아야죠. 예? 지금 클리닉 해야 되나? 이제 끝나고 나면 너희들은 클리닉을 하시면 되겠네요. 맞네. 슝. 아, 머리 아프다. 근데 솔직히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 있으시죠? 아, 쉬고 싶은 마음이요? 뭐 꼭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있으시네. 또 수업 있으세요? 아, 뒤에요? 뒤에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뒤에. 학원에 몇 시까지 계세요? 오늘요? 6시까지요. 와우. 뒤에 3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또 있습니다. 원래는
1시부터 3시, 3시에서 6시 이렇게 있었던 시간표였는데 시간표가 변경이 됐었단 말이지. 아, 그걸 놓쳐가지고 그걸 놓치는 바람에 1시로 계속 알고 있다가 애매하게 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거나 예, 다음 수업부터는 11시니까요.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근데 11시에 딱 맡겨왔냐? 내가 시간표 이상하게 올려주지 않았냐? 시간표 이상하게 올려줬는데 어떻게 11시에 맡겨왔니? 엄마가 11시라고. 아, 그래? 학원에서 딱 그걸 보내줬구나? 저도 전화하고 했다. 민규 막 11시 40분에 전화할 때 밥 먹고 있다 막. 아, 민규가? 에휴, 왜 저럴까? 선생님은요. 문제다, 문제. 아시는 사람이 배우신 사람이 뭔지 알아요. 문제다. 딴 애를 다 일찍 오는데. 혼자. 문제다 문제. 선생님이 제일 늦게 오셨어요. 문제다, 문제야. 선생님이 제일 늦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강의 들을 때요 막 민규 막 목소리 조용하던데. 아, 강의 들을 때요? 마이크가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네. 아, 그치. 이게 이제,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고, 저게 이제 멀리 있으니까. 원래는 저 마이크 없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폰으로 하니까 약간 좀 멀리서 들리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마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귀찮지만. 근데 마이크 하니까 좀 잘 들리지. 그래서 뭐, 마이크 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거 어제 갑자기 저 폰이 좀 맛이 가가지고, 그 배터리가 갑자기 충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오늘 또 이제 배터리 교체하고, 뭐 또 뭐, 이래저래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 이런저런 그거 일정이 있었는데 하다가, 그래서 네. 호다닥 왔죠. 호다닥. 자강 타고 오신 거예요? 네? 자가용 타고 오신 거예요? 아, 아니. 그냥 택시 타고 왔어. 일정을 하고 있다가 호다닥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거의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 동안 진도를 나갔고 30분 동안 오답을 했으니까 70분, 30분 하면 정확히 100분. 그쵸? 이보다 정확할 수 없게 정확하게 딱 했네요. 그죠? 70분, 30분 해서. 원래 수업 시간 110분. 아니지. 원래 2시간이잖아. 그러면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잖아. 더하기 못하냐 너? 그게 아니라. 근데 그래 11시에 하면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하잖아. 그리고 10분 쉬고 12시부터 다시 12시 50분까지 하잖아. 그래 이거라고. 그럼 이거 50분 이거 50분에서 원래 100분이라고. 아 민규 추가. 우리 괜찮습니다. 더하기를 못할 수도 있죠. 자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뭐 왜 아까 막 되게 늦게 끝날 거 걱정하셨는데 좀 일찍 시작을 하면 일찍 끝나지 않을까? 어때요? 그냥 지금 하는 소리죠.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뭐 지금 뭐 먹고 3시에 아니 2시에 할 거야? 클리닉 가고 볼게요. 그거는 뭐 너희 선택이니까 뭐 잘 생각을 해보세요. 클릭 그럼 다 옮겨야 되잖아요. 예, 저쪽에 505호인가 504호인가 할 거야. 4호 지금 완전 아 그래? 그럼 505호인가 보다. 505호에서 아마 클리닝 할 건데. 저희만 봐요. 네? 저희만 보나요? 3시 보는데 왜 그렇게 큰데? 아니 너희만 보는 건 아니야. 다른 애들도 있어. 아, 그래서 기억하네. 응. 다른 과목 너도 처음 뭐 봐? 듣는 애들이나 다른 과목 듣는 애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수업 듣는 애들도 전부 다 클리닉은 한 곳에서 치기 때문에 넓은 데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몰릴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도 빨리 시험을 치시고 그때 해볼까? 다음 주에 와서 볼까? 그러면 2시간 있어야죠? 나는 우리 내일 보는데. 일단 뭐 나와 보니까 그럼. 이번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보세요. 잘 한번 쳐보세요. 다음 주에 봐도 돼요? 뭘요? 안 되지 않아요? 그래. 나 클리닉이요?